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손맛을 고작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백화점. 김치 따위와 비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 입맛을 책임지겠다며 데려온 귀한 며느리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설움이 70평생 조용히 부엌에만 갇혀 살던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은 제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든 김치 한 포기로 콧대 높은 사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철없는 며느리의 눈물을 쏙 빼놓은 제 이야기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됩니다. 바로 1년 농사인 김장 때문이지요. 남편은 젊어서부터 유난히 입맛이 까다로워 밖에서는 김치에 입도 안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제 손으로 담근 김치만 고집했죠. 아들놈도 그 애비를 쏙 빼닮아서 제 김치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릴 정도였어요. 그 두 남자를 먹여 살리느라 저는 해마다 배추 200포기, 300포기 담그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새벽장에 나가 제일 좋은 배추를 고르고 굵은 소금을 켜켜이 뿌려 절이고 수십 가지 양념을 황금 비율로 섞어 버무리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제 인생의 자부심이고 역사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어언 5년. 요즘 애들이라 김치는커녕 밥도 할 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수진이는 곧잘 부엌에 들어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김장 줄이세요. 사서 먹어도 맛있는데 뭐하러 이 고생을 하세요. 그 마음이 썩 예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 아들, 내 남편이 평생 먹어온 이 맛을 어찌 돈 주고 산 김치에 비할까 싶어서요. 그래도 시대가 변했으니 나이든 시어미가 이해해야지 싶어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사건은 작년 김장을 앞둔 가족 모임에서 터졌습니다. 마침 사돈댁, 그러니까 수진이 친정엄마도 와 계셨죠. 사돈은 강남에서 이름난 식당을 크게 하는 분이라 뵐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곤 했습니다. 늘 비싸 보이는 옷에 말투 하나하나에도 교양이 뚝뚝 묻어났으니까요. 그날도 사돈은 제가 차린 저녁상에 앉아 우아하게 젓가락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아직도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요즘은 백화점 가면 유기농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요. 뼈가 있는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네, 저희 집 남자들이 제 김치 아니면 잘 안 먹어서요. 그러자 사돈이 호호 웃으며 들고 온 고급 보자기 하나를 풀었습니다. 마침 저희 식당에서 이번에 새로 담근 보쌈김치인데 맛 한번 보세요. 저희는 국산 최고급 배추에 프랑스산 천일염만 쓴답니다. 젓갈도 추자도에서 나는 6점만 고집하고요. 척 봐도 값비싼 재료로 때깔 좋게 담근 김치였습니다. 아들놈은 오, 장모님 김치 맛있겠습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얼른 접시에 김치를 덜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도 맛 좀 보세요. 엄마가 솜씨가 좋으세요. 어색하게 김치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맵지도 않은 것이 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깊은 맛은 없었습니다. 그저 비싼 재료 맛이었죠. 제가 별말 없이 있자 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사부인? 맛이 깔끔하죠? 네.
뭐, 정갈하네요. 제 대답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사돈은 며느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먹어보렴. 시어머니 김치랑 엄마 김치 중에 어떤 게 더 맛있니? 참으로 얄궂은 질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김치도 맛있지만 이건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맛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수십 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맛. 그럼 내 김치는 촌스럽고 지저분한 맛이라는 뜻인가? 평생 내 김치만 먹고 자란 아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밥만 퍼먹고 있었고 남편은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의 비웃는 듯한 얼굴과 세련된 맛이라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주마. 돈으로 떡칠한 맛이 아니라 세월과 정성이 만들어낸 진짜 손맛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째로 무시한 당신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말리라. 다음 날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동네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면 그곳에 가서 이웃들과 화투라도 치며 시름을 잊곤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김치명인 대전.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김치 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법 권위 있는 대회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70평생 부엌에만 있던 내가 저런 큰 대회에 나가서 뭘 하겠다고 망신만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는데 마침 옆을 지나가던 복지관 동생 순자 엄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형님, 저거 딱 형님 나가야 할 대회네. 형님 김치 맛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왜요? 작년에 우리 아들이 형님 총각김치 먹어보더니 태어나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꼭 나가봐요, 형님. 순자 엄마의 부추김에 제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손맛이 어느 정도인지 나 스스로 확인이라도 해보자. 저는 그 길로 대회 참가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대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주책이야. 집에서 밥이나 잘 차리지. 무슨 대회야, 대회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더니 아들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신데 뭘 그런 걸 하세요. 그냥 취미로 하시던 거잖아요. 괜히 나가셨다가 상 못하면 실망만 하실 텐데.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김치 대회에 나가보려고 한다. 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거 준비하려면 엄청 힘드실 텐데. 괜히 몸 상하실까봐 걱정돼요. 걱정해주는 척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 실력으로 되겠어요?
하는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상을 타든 못 타든 당신들 보란 듯이 내 실력을 한번 펼쳐 보일 테니. 저는 그날부터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회는 총각김치, 배추김치, 그리고 창작 김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최고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옛날 친정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웠던 비법들을 떠올리고 저만의 비법들을 더해 레시피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엄마도 그 대회에 나가신대요. 뭐, 사돈께서? 네. 어머니 나가신다는 얘기 들으시더니 자기도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겠다고. 재미삼아? 아니, 그건 분명 저를 이겨 먹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돈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며느리를 통해 자신의 대회 준비 상황을 염장 지르듯 전해왔습니다. 수진아, 내 시어머니께 전해드려라. 나는 이번에 강원도 고랭지 배추 중에서도 최고급만 공수했고 소금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으로 절일 거라고. 엄마가 그러는데 젓갈은 광천 토굴 새우젓 중에서도 제일 비싼 것만 쓰신대요, 어머니. 사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김치는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재료로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비싼 재료가 좋은 맛을 낸다는 건 알지만 그럴 형편도 못 되었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내 김치는 저렇게 번쩍이는 재료로 만든 김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괜한 도전을 한 건 아닐까? 밤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지 않았고 막강한 라이벌인 사돈은 매일같이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 손맛은 이제 그저 낡고 오래된 유물일 뿐인 걸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부엌에 홀로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앞에 낡은 공책 한 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부터 40년 넘게 써온 저의 살림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가 평생 담가온 김치에 대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추가 유난히 달다. 소금은 조금만 넣어야겠다. 아들 녀석이 열이 펄펄 끓는다. 입맛이 없을 테니 고춧가루는 빼고 시원한 백김치를 담가줘야지.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속젓을 넣었더니 밥 2그릇을 뚝딱 비웠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을 향한 사랑과 정성, 그리고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역사책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락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의 김치가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몰라봤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맨날 사 먹으면 된다고 편한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이 김치 한 포기에 이렇게 어머니의 삶을 통째로 담아내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거친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저희 엄마 보란 듯이 어머니 꼭 1등 하시게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가고 밤에는 저와 함께 밤을 새우며 김치 연구를 도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신 유행하는 김치 레시피를 찾아주고 예쁜 그릇을 사와서 담음새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응원을 받으니 없던 힘도 불끈 솟아났습니다. 저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제 김치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집 장독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항아리. 제가 시집 오던 해에 친정 어머니께서 몰래 싸주신 30년 묵은 멸치액젓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김치 맛은 젓갈이 반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맛은 따라올 수 없는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시간과 역사가 담긴 저만의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30년 묵은 멸치액젓을 이용해 제 인생 최고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전날 마지막으로 완성된 김치를 맛보는데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30년 묵은 내 세월의 맛이 세상을 놀라게 할 차례였다.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하얀 요리사복을 입으니 어색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제 옆에는 딸처럼 살갑게 저를 챙기는 며느리 수진이가 있었고 저 멀리에는 최고급 재료로 무장한 사돈이 저를 의식하며 콧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관중석에 앉아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쟁쟁한 요리 연구가들과 명인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사돈의 김치가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그릇에 담긴 사돈의 김치를 맛본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렸군요. 정갈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사돈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박한 항아리 뚜껑에 제가 만든 김치 3종류를 정갈하게 담아 올렸습니다. 제 김치를 맛본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몇 번이고 김치를 더 맛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심사장에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참 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김치는 단순히 맛있다, 맛없다로 평가할 수 있는 김치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여기에는 혀끝으로만 느껴지는 맛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칠맛의 근원인 젓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건 시간을 담아낸 맛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한 집안의 역사가 담긴 맛입니다. 심사위원장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알아주는구나. 내 인생을
내 세월을 알아주는구나. 결과는 당연히 저의 우승이었습니다. 대상 수상자로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남편과 아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어머니 장하십니다. 라며 뒷북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던 사돈이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돈은 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제가 경솔했습니다. 손맛의 깊이를, 세월의 무게를 무시한 제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저 따뜻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아들놈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어머니 김치 먹고 싶다고 애교를 부립니다. 사돈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이제는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며느리 수진이입니다. 올해 김장은 제가 아닌 수진이가 총감독이 되어 집안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훈수만 둘 뿐, 수진이는 제 낡은 살림 일기를 보며 낑낑대면서도 제법 그럴싸하게 김치를 버무려 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새 여자가 마루에 앉아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싸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담근 김치는 아직 제 맛을 따라오려면 멀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 손맛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 며느리에게로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에게로 이어져 우리 집안의 맛있는 역사로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다. 제 인생이 담긴 김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엌에도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여러분만의 역사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손맛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에 웃고 또 함께 가슴 졸이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